그러나 헛되이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었다. 머리 위에 백발보다 더 많은 선명한 생각이 머릿속에 깃들어 있고 이마와 뺨의 주름살에는 인생에서 배운 지혜가 간직되어 있었다. 어니스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애써 쫓아다니는 명의가 찾지도 않아도 원하지도 않는 그를 찾아오고야 말았다. 그의 이름은 그가 살고 있는 골짜기를 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어니스트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무렵 인자하신 하느님의 섭리로 시인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시인도 역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고장을 멀리 떠나 일상의 대부분을 복잡한 도시에서 살았다. 그리고 도시 속에서 아름다운 시를 쏟아놓고 있었다. 그는 또 큰 바위 얼굴에 웅대한 입으로 을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장엄한 손가로 그 바위도 찬양한 적도 있었다. 즉, 이 천재는 놀랄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었다. 그가 산을 읊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산허리와 산꼭대기를 보며 한층 더 그 산의 신비함을 느꼈다. 그가 아름다운 호수를 노래하면 하늘은 미소가 던져 영원히 그 호수 위에 머무르게 하였다. 또 망망한 바다를 읊으면 그 깊고 넓은 마음이 시인의 마음에 감격하여 출렁이는 듯 보였다. 이 시인이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축복하자 온 세상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창조한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하시려고 그를 내려보낸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시인이 토해낸 아름다운 언어로 완성되는 것만 같았다. 이 시인의 운율은 마침내 어니스트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늘 일을 마친 뒤 자기 집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시집을 읽었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그가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사색을 해온 곳이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영혼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그 시들을 읽고 눈을 들어 온화한 미소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 위대한 벗이여.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대를 닮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얼굴은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한편 시인은 이 골짜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어니스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어니스트의 인격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스스로 터득한 인생의 지혜와 자신이 생활이 순수하게 일치하는 어니스트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여름 아침에 기차를 타고 어니스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내렸다. 전에 게더골드의 저택이었던 호텔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손가방을 든 채 어니스트의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점잖은 노인이 한 손에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책을 읽다가는 그 책갈피에 손가락에 끼운 채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책을 들여다보고 한 것이었다. 시는 말을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니스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 큰바의 얼굴이 저렇게 단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어니스트 옆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시인은 전에도 뛰어난 지혜와 재치를 지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본 일이 있었으나 어니스트와 같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소박한 말솜씨로 위대한 진리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어니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인의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손님께서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셨는데 대체 누십니까? 어니스트는 물었다.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고 있던 책을 가리켰다. 당신께서는 이 책을 읽으셨지요? 그러면 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다시 한번 전보다 자세히 그 시인의 모습을 살폈다. 그리고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는 무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더 손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어니스트는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저는 일생 동안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시를 읽게 되었지요. 이 시를 쓴 분야야말로 그 예언을 실현시켜줄 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인은 얼굴에 약간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주인께서는 제가 저 큰 바의 얼굴을 전설을 실현시킬 사람이라고 믿으셨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 게더골드나 올드블러드 앤더선더나 올드 스토니 피즈와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 역시 실망을 했단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언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앞서 나타난 세 사람들과 같이 당신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얹어드렸을 뿐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인자하고 장엄하게 생긴 저 얼굴에 비할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왜요? 여기 담긴 생각이 참되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어니스트는 시집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 시들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노래의 먼 메아리쯤은 들어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어니스트 씨, 그러나 나의 생활은 나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큰 꿈을 가졌지만 그것들로 다만 꿈을 그치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사상과는 달리 현실 속에서는 진실이 되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솔직히 내가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있는 자연, 인생의 고귀함, 아름다움, 진실 등을 나 스스로도 깨우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서 저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슬프게 대답하는 시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어니스트의 눈에도 눈물이 괴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오래전부터 흔히 해온 관례대로 어니스트는 야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들려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와 시인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모임 장소로 걸어갔다. 그곳은 나지막한 산에 둘러싸인 작고 구석진 곳이었다. 뒤로는 회색 절벽이 솟아있고 앞으로는 담쟁이 덩굴이 울퉁불퉁한 벼랑으로부터 줄기줄기 내려와 험산궂은 바위를 마치 비단 휘장처럼 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지보다 약간 높게 푸른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 있었다. 그곳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의 진심을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다. 어니스트는 자연이 선사한 아름다운 연단에 올라가서 따뜻하고 다정한 웃음을 띠며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설 사람은 서고 앉을 사람은 앉고 기댈 사람은 기대고 저마다 편한 자세로 어니스트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산이 기울어져가는 해는 그들의 모습을 비추며 곤목이 울창한 엄숙한 숲속에 명랑한 빛을 던져주고 있었다. 또 한쪽을 바라보면 그 큰 바위 얼굴이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유쾌하고 장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어니스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청중들에게 이야기하여 시작했다. 그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으므로 힘이 있었다. 또 그의 사상은 그의 생활과 조화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은 그저 목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울림이었다. 그의 말 속에는 착한 행위와 신성한 사랑으로 빚어진 그의 일상이 녹아 있었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시인은 어니스트는 의격과 품격이 자기가 쓴 어느 시보다 더 드높고 아름다운 시라고 느꼈다.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을 우러러보았다. 그리고 온화하고 다정한 사려 깊은 얼굴에 백발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야말로 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혼자서 생각했다. 저쪽 멀리나 그렇게 뚜렷이 막 지고 있는 태양의 황금빛 속에 높이 큰 바위 얼굴이 보였다. 그 주위를 둘러싼 흰 구름은 어니스트의 이마를 덮고 있는 백발과도 같았다. 그 광대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온 세상을 포옹하는 듯하였다.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려던 생각에 일치되어 자비심이 깃들인 장엄한 표정을 지었다.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발을 높이 들고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니스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목에 있는 시인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다.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할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직도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용모를 가지고 빨리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